우리 주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물과 꽃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죠. Hello. Someone just watered me. It wasn't quite enough. 게다가 그들에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그들의 사투는 인간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웃을 돕기도 하고 관계도 형성하며 뽐내길 좋아하기도 하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속임수를 쓰거나 훔치거나 죽이기도 합니다. 기이하고 낭만적이며 폭력적이기도 한 놀라운 식물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른 아침,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응급실로 급히 달려옵니다. 마취과 의사 모니카 버멜리는 아주 독특한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의 환자는 실내용 화초입니다. 아주 민감한 미모사죠. 살짝만 건드려도 이내 잎을 오므립니다. 보통은 병원 직원이 아니라 곤충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이죠. 모니카는 이 식물의 움직임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물을 주는 대신 마취제로 쓰이는 에테르를 주사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후 결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한치의 미동도 없습니다. 미모사가 잠이 든 듯합니다. 에테르는 신경세포를 마비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취약으로 쓰였었죠. 하지만 식물은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약효가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을 독일의 프라이버그 대학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에드거 바그너 교수는 전기 신호가 식물 속을 통과하는지 관찰하려고 합니다. 이 식물에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전극은 희미한 전기 신호를 기록해줄 컴퓨터와 식물을 연결해주죠. 바그너 교수는 식물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불을 붙입니다. 컴퓨터가 반응을 보이는군요. 불이 붙은 식물은 희미하지만 분명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50mV의 전기 자극이 수액처럼 작은 관들을 통과하며 빠르게 줄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인간의 신경세포처럼 반응을 보이지만 속도는 1000배가량 느리죠. 고통은 못 느낄지 몰라도 분명 불꽃에는 반응을 보입니다. 실험 결과 전기 신호가 미모사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물에 에테르를 주입하면 이 신호를 전달하지 못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꽃을 피우기 전 꽃자루 속 전기 활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시들어가는 식물에 물을 줘도 비슷한 신호가 자축이라도 하려는 듯 뿌리에서 잎으로 빠르게 전달되죠. 이 실험 결과들이 증명하듯 식물들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특히 식물의 식이요법이 그러하죠. 대부분의 식물은 필요한 미네랄을 토양에서 얻지만 그게 불가능한 곳에 사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물들은 육식을 즐기죠. 수련 사이에 핀 저 화려한 꽃에겐 어두운 비밀이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이 노란 통발과 식물은 토양에서만큼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추가 영양분을 더 섭취해야 하죠. 배고픈 물벼룩에게 미로 같은 통발의 잎은 완벽한 점심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물벼룩이 잡아먹혔죠. 통발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식충식물입니다. 15,000분의 1초 만에 벌레를 잡아먹죠. 잎 근처의 촉수만 건드려도 상황은 종료됩니다. 이 식물은 진공청소기처럼 벼룩을 빨아들이죠. 먹잇감은 소화에게 용해가 되어 식물에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먼 친척 식물에 비하면 통발은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죠. 보르네오 정글에선 매복킬러가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흰개미떼가 식량을 찾고 있습니다. 대박이 터진 것 같군요. 진액이 뚝뚝 떨어지는 식물입니다. 선두주자들은 진액을 챙겨 먼저 떠납니다. 운이 좋은 녀석들이죠. 흰개미떼가 달려든 먹이는 다름 아닌 먹보식물 네펜데스 알보마지나타였습니다. 개미들이 한 마리씩 진액에 빠지며 어둠 속으로 향합니다. 치명적인 빗물과 소화액이 그들을 반깁니다. 네펜데스에겐 끝없이 나오는 비패가 시작된 셈이죠. 1시간에 6,000마리의 곤충까지 먹습니다. 여기 사는 곤충들은 지뢰를 밟고 다니는 셈입니다. 어딜 가도 네펜데스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건 나무에 매달려 있고 어떤 건 땅에서 기다립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먹이를 유인하죠. 이렇게 한 번 빠지면 죽음뿐입니다. 모든 식물이 먹이가 저절로 떨어지길 기다리진 않습니다.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비범한 기술을 이용해서 말이죠. 이 덩굴소는 실새삼이라는 식물입니다. 토사자라고도 하죠. 무시무시한 식물입니다. 어른 실새삼은 뿌리가 없으며 운 없게 그 주위에 뿌리 내린 다른 식물들에게서 필요한 것들을 훔칩니다. 목표물을 발견하면 실새삼은 뱀파이어처럼 달려들어 영양분을 다 빨아먹죠. 식사가 끝나면
이 대식가 식물은 도깨비불처럼 뻗어나갑니다. 하루에 12cm까지 자라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과학자들은 실새삼의 비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재물을 찾는 것일까요? The thing about Cascuda is that it needs to locate the host quickly, otherwise it will die. But nobody knew how Cascuda find its host.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식물 근처에 물이나 빛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팀은 놀라운 이론을 갖고 있죠. 실새삼에게 후각이 있다는 겁니다. We had several hypotheses, but our favorite hypothesis was that it was using the scent of the host plant.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 독특한 방향요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연구실은 향수 가게로 변합니다. 덩굴 식물을 유혹하기 위해 선택된 향은 자극적인 토마토 향입니다. 실새삼이 속아 넘어갈까요? 아니면 진짜를 향해 돌진할까요? 비커 안에 있는 토마토 나무에게 말입니다. 까다로운 실새삼이 망설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구팀의 말대로 실새삼은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I think Cascuda has this really sort of sophisticated foraging behavior almost that sort of defies people's expectations for a plant. It really is sort of a behavioral response that's more what we expect to see from an animal. 먹이를 찾을 때의 실새삼은 식물이라기보다 비단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는 모습만 동물과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번식을 할 때는 모든 속임수를 다 동원하죠. 꽃으로 뒤덮인 초원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번식도 이루어지고 있죠. 수분을 하려면 식물은 곤충을 유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꽃이 피는 거죠. 밝은 꽃잎은 패스트푸드 식당의 네온사인과 같습니다. 여기에 맛있는 꽃꿀이 있다고 곤충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죠. 꽃꿀을 먹음직스럽게 펼쳐 보이는 꽃들도 있습니다. 곤충들이 제대로 찾아올 수 있도록 꽃잎 위에서는 활주로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꽃도 있습니다. 수컷을 유인하는 거죠. 꿀벌 난초에게 외양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마로스 스콜리드 말벌이 연인을 찾고 있습니다. 완벽한 짝을 찾은 것 같군요. 활짝 핀 꿀벌 난초는 암컷 말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털까지도 꼭 진짜 같죠. 광란의 도가니 속에서 말벌들은 짝짓기를 합니다. 깜빡 속은 말벌은 예상 외의 수확을 얻습니다. 한 무더기의 꽃가루가 머리에 묻은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우리의 로미오는 많은 꽃들을 만납니다. 다른 꿀벌 난초와의 만남도 시작되죠. 그 과정에서 꽃가루도 전달됩니다. 꿀벌 난초는 모습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암컷 말벌이나 꿀벌의 페로몬과 똑같은 향을 내뿜습니다. 그 향이 숫벌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진짜 벌보다 이 꽃을 더 좋아합니다. 꽃의 입장에선 곤충이 꼬여봐야 골치만 아프지만 청소곤충을 유인하는 데는 향보다 좋은 게 없죠. 자연사 영화 감독 칼 하인즈 보머는 비가 아주 좋아야 합니다. 아주 자극적인 향을 지닌 식물을 찾아다니거든요. 앉은 부채에서는 썩은 살과 배설물 냄새가 납니다.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칼 하인즈는 메인 이벤트를 준비 중인 앉은 부채를 보고 있습니다. 열은 배설물 냄새가 늪을 건너가도록 도와줍니다. 드디어 악취가 퍼지고 청소곤충들이 한달음에 달려오죠. 곤충들은 자기가 횡재한 줄 알지만 실은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식물의 잎은 미끄러워서 곤충들이 쭉 미끄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 식물은 곤충을 먹지 않습니다. 포로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잘 먹입니다. 이 식물의 음흉한 계략은 한밤중에 드러납니다. 특수 립스틱 카메라로 칼 하인즈는 식물의 기이한 변신 과정을 지켜봅니다. 앉은 부채가 꽃을 피우는 겁니다. 끈적끈적한 꽃가루들이 포로가 된 벌레들을 뒤덮습니다. 동이 트자 칼 하인즈 눈에 아직 살아남아 탈출하려고 애쓰고 있는 포로들이 보입니다. 자유를 찾아 꽃수수를 타고 오릅니다. 자유를 찾은 듯하지만 곤충들은 맑은 공기를 만끽할 수 없죠. 꽃가루를 전달하기 위해 급히 다른 앉은 부채에게 갑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꽃봉오리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죠. 곤충은 식물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산채로 잡아먹기도 합니다. 문제는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이냐는 것이죠. 멕시코 동부 연안에는 플라야 지카텔라라고 불리는 해안지대가 있습니다. 일명 가시 해변이죠.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는 아카시아 나무의 첫 번째 방어 기제입니다. 굶주린 동물들을 몰아낼 수는 있지만 광분한 곤충들에겐 효과가 없죠. 개미들은 나무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시 안에 자신들을 보호할 집을 짓기도 하죠. 속이 빈 가시는 건조하고 시원합니다. 개미 가족을 키우기엔 안성맞춤이죠. 개미들의 행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른 개미가 잎에 붙은 동그란 끝을 떼어갑니다. 그 안엔 비타민이 가득해 새끼 개미들의 간식으로 그만이죠. 이 동그란 끝만 먹기 때문에 나무에겐 아무 해가 없습니다.
다시 안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개미들이 나무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나무도 다치면 도움을 요청한다는 걸 알게 됐죠. 공기 중으로 화학물질을 내보내면 안에 사는 곤충들이 구조를 나옵니다. 이번 경보는 가짜였지만 나무의 진짜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메뚜기만 있다면 잎을 다 먹어치울 테지만 개미들 덕분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개미들의 터전을 짓밟을 수 없죠. 개미는 가장 아픈 곳을 물어버립니다. 개미와 아카시아 나무는 완벽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개미는 나무를 보호해주고 보답으로 아카시아는 1등급 숙소를 제공하죠. 미니바도 있는데 달콤한 진액을 맛볼 수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은 엄하게 다스립니다. 심지어 설탕 알갱이도 무단 침입자로 간주해 가차없이 몰아내죠. 복잡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건 아카시아뿐만이 아닙니다. 화학 무기로 분류되는 식물도 있죠. 유타 사막은 불시통 같은 곳입니다. 기온은 섭씨 47도까지 올라가며 여름철 번개는 큰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죠. 화염의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됩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잡초가 싹을 트기도 하죠. 연기 속의 화학물질이 자고 있던 담배 식물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막은 흡연가들의 천국이 됩니다. 굶주린 곤충들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신선한 먹이에 눈이 먼 곤충들은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식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곤충들이 순식간에 동작을 멈추고 사라지죠. 어쨌든 담배 식물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연의 방어 기제를 연구 중인 과학자들은 담배 식물의 비밀을 파헤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식물에 숨겨진 성분을 알기 위해 담배 식물 잎을 땁니다. 담뱃갑의 경고 문구를 읽어봤다면 과학자들의 발견에 충격을 받진 않을 겁니다. 담배 식물은 공격을 받으면 니코틴이라는 독성분을 잎에 뿜어냅니다. And a leaf this size can have on the order of 5 to 10 milligrams of nicotine, which means that it's the same amount of nicotine as between 8 and 10 cigarettes. Now, when you're eating a leaf that has that amount of nicotine in it, it turns out to be a very poisonous meal. And typically what happens is that the insect will start going into paralysis
its muscles will begin to tighten up, its breathing will stop, its heart rate will go erratically. It's a very potent poison. 곤충들이 꺼리는 것도 당연하네요. 한 번의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해가 지면 흙 속에서 담배 식물에게 악몽을 선사할 곤충이 나옵니다. 바로 박각시 나방이죠. 담배 식물과는 아주 상극입니다. 담배 식물의 건강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죠. 날갯짓 몇 번에 모든 준비는 끝이 납니다. 어둠 속에서 과학자들은 박각시 나방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박각시 나방은 제일 먼저 시원한 마실거리를 찾죠. 담배식물 꽃에 고여있는 이슬을 마십니다. 이제 준비 완료입니다. 어른 나방은 담배 식물을 씹지 않지만 어린 나방은 씹죠. 나방은 나뭇잎 위에 알을 낳습니다. 일주일 만에 알에서 나오는 애벌레는 담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매일 자기 몸무게보다 많은 양을 먹죠. 담배 식물은 다시 잎에 니코틴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죠. 박각시 나방 애벌레는 면역이 돼 있으니까요. 차선책을 준비해야 할 순간입니다. 침략자에게 포위당한 담배 식물은 최후의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일주일 된 재떨이 냄새가 잎을 따라 퍼집니다. 때마침 기갑 부대가 도착합니다. 딱불이 긴 노린재입니다. 이 곤충이 즐겨 먹는 게 바로 박각시 나방이죠. 담배 식물의 냄새 경보 덕분에 쉽게 나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대비를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딱불이 긴 노린재에겐 못 당하죠. 배고픈 벌레는 오늘의 첫 식사를 마쳤습니다. 담배 식물에겐 독성분은 물론 냄새 신호, 곤충의 습격을 막아줄 경호원도 있습니다. 일단 성장을 하고 먹잇감을 찾고 잘 맞는 곤충들을 맞이하고
안 맞는 곤충들을 제거하면 식물들은 또 다른 난관을 만납니다.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가장 화려한 기술은 아껴둡니다. 부모는 자식과 평생 함께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식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능한 멀리 씨앗을 퍼뜨려야 자식들의 소중한 공간과 물, 식량을 빼앗지 않죠. 민들레처럼 그냥 바람에 씨앗을 날려보내는 식물도 있고 다른 동물의 도움으로 씨앗이 이동하길 바라는 식물도 있습니다. 억센 털과 가시바늘, 끈적끈적한 털의 도움으로 씨앗은 아주 멀리까지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발견만 안 된다면요. 역학적으로 접근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코르크 마개따개처럼 돌돌 말려있는 에로디움 씨앗은 땅에 닿으면 전동 드릴처럼 움직이죠. 씨앗 줄기는 건조하지만 토양 속 수분 때문에 움직임이 생깁니다. 코르크 마개따개가 돌아가면서 씨앗이 땅 속에 심겨지죠. 더 폭발적인 성격을 지닌 식물도 있습니다. 제비꽃의 씨앗은 꼬투리 안에 모여 있습니다. 씨앗이 건조해지면서 압력이 강해지고 결국 씨앗이 떨어져 나가죠. 봉선화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미세한 터치에도 반응을 보이죠. 씨앗이 불꽃놀이 폭죽처럼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오이과 식물입니다. 미세한 진동이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씨앗들은 로켓처럼 먼 곳으로 사라지죠. 다음 세대 식물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 식물의 연구자들도 영문을 모르죠. 이 옥수수밭은 겉보기엔 괜찮지만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이아브로티카라는 뿌리벌레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벌레들은 땅 속에 알을 낳는데 그 유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유충들은 옥수수 뿌리를 파고 들어가 속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살리려면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옥수수도 담배 식물처럼 자신을 보호해주는 벌레를 부르는데 뭔가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스위스 뇌샤텔 대학 과학자들은 옥수수들의 예전 방어 기제를 선보이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용기에 흙을 채웠습니다. 3개인 옥수수를 심고 3개인 심지 않은 채 중앙에 또 다른 용기에 연결했죠. 옥수수가 심겨진 용기 하나에 다이아브로티카를 넣었습니다. 유충들은 곧장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옥수수 밭에서와는 달리 이 옥수수는 맞서 싸웁니다. 도와달라고 화학물질을 내뿜죠. So when the diabrotica larvae start feeding on the roots respond and they start producing a substance that's called caryophyllene. This substance is volatile and it spreads through the soil in the direction of this central pot where it arrives within an hour. 실험 마지막에 쓰이는 물질은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선충이라 불리는 미세한 벌레를 조심스레 주입합니다. 이들은 옥수수에게 꼭 필요한 군대죠. 선충들은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데 거의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So once they are injected in the central arena, the nematodes will respond to the call for help of the damaged plant by migrating in that arm. And we can find most of them in that arm after 24 hours and almost nothing in the other arms. 생긴 것과는 달리 선충들은 사나운 포식자들입니다. 다이아브로티카 유충을 공격해 잡아먹죠. 식물의 구조 신호가 식물을 살렸습니다. 살충제는 필요하지 않았죠. 이 옥수수들은 선충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과학자들도 모르지만 스위스 연구팀이 그 비밀을 밝히려 하고 있죠. Now with our work, we're trying to reactivate or introduce new genes that make the plants able again to produce these signals. 옥수수가 목소리를 되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때까지 옥수수 밭은 침묵만 흐를 것입니다. 프랑스 국경지대를 지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충제는 없습니다. 농부 한 명과 식물들, 그리고 음악이 있죠. 유기농 와인을 만드는 장마리 제르 씨는 비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들려주는 클래식 음악이 포도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죠. At first, everyone thought I was a little bit crazy. Some still do. But it's been my experience that the taste and aroma are better and the sugar levels rise. 장마리 씨는 식물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듯합니다. 식물만을 위해 작곡된 곡도 있다고 하네요. 그의 행동에 큰 의문이 제기됩니다. 식물이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두 독일 학생이 그걸 알아내려 합니다. 과학자의 오랜 친구인 토마토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토마토 나무를 2개의 방에 따로 놓고 다른 건 모두 똑같은 조건을 유지시켜주되
한쪽에만 사운드 시스템을 갖춰놓습니다. 그리고 하루 2시간씩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식물들이 좋아하든 말든 말이죠. 다른 쪽 방은 조용하게 둡니다. 음악을 빼놓고는 두 방의 환경은 완전히 똑같이 이루어져 있죠. 학생들은 매일 식물의 키를 잽니다. 그리고 15일 후 실험 결과를 보는 날입니다. 파란색 선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입니다. 근소한 차로 옆방을 이겼군요. 효과를 증명하기엔 근소한 차이지만 식물이 소리에 반응한다는 건 흥미로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식물이 들을 수 있다면 말하지 못할 것도 없겠죠. 식물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느끼고 냄새를 맡고 듣기도 하는 듯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방법을 알아낸다면 곧 식물도 말을 할 것입니다. Hello? I'm desperately in need of water. Wer hat einen umwelttauglichen Sensor? 박은호 교수와 그의 팀은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Zu Hause zu bleiben und zu warten, bis seine Reben sich melden. 식물의 전기 신호를 관찰하다 보면 식물에게 목소리를 찾아줄 방법도 보일 겁니다. 그럼 농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포도 농장주들은 포도를 망치는 곰팡이들과 늘 전쟁을 합니다. 살충제가 도움이 되지만 곰팡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소중한 농작물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박은호 교수팀은 사전 경고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 센서는 포도가 공격을 받을 때 생기는 전기 신호의 변화에 반응을 합니다. 센서를 포도 사이에 위치시키고 전극을 줄기에 감습니다. 모든 센서는 전화선과 연결돼 있죠. 이러면 곰팡이가 생겼을 때 포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신호를 보내면 전화벨이 울리게 되죠. 식물들은 주인이 어디 있든 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포도 덕분에 농부는 당장 구조를 하러 달려갑니다. 포도 농장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건 아직 머나먼 일이지만 벌써부터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실내 화초에게 말을 걸죠. 이제는 화초들도 대꾸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삶이 급격히 변화하는 곳입니다. 삶의 속도는 인간에게도 버겁지만 식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 주는 걸 깜빡하죠. 뉴욕 대학의 과학도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식물들이 직접 주문하는 거죠. 화분에 토양의 수분을 측정하는 센서를 장착했습니다. 센서는 특수 설계된 회로판에 연결돼 있죠. 토양이 건조해지면 센서가 전화 연결을 합니다. 목마른 식물은 주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Hello. Hello, this is plant 09. I am very, very dry. Could you give me water so my soil is soaked? Very well. Thank you, thank you. Goodbye.
Hello. Hello, this is Cuban Oregano Plant 09. Hello. Hello. This is the Scotch Moss Plant number 11. I'm desperately in need of water. I don't know if it was you, but someone just watered me. It wasn't quite enough. 덕분에 뉴욕 대학의 식물들은 학생들처럼 원하는 물을 양껏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식물이 오늘은 물을 달라고 하면 내일은 또 뭘 달라고 할까요? 식물의 세계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먹이를 사냥하고 침략자와 싸우며 군대를 소환하고 씨앗을 퍼뜨리는 모습은 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죠. 식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식물의 말을 더 잘 이해할수록 식물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고 그럼 식물도 우리를 더 도울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또 어떤 비밀이 풀숲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